안녕하세요, 박진성입니다. 대진고 1학년 국어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과 교과서 외에 추가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고전 시간은 향가, 시조, 그리고 고전소설, 현대소설, 독서 지문 하나 하고요. 여기에 교과서 외 범위로 고대 가요, 향각의 고려 가요, 그리고 가사까지 해서 향가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전시가 비중이 컸습니다. 문항 구성은 고전시가 비중이 컸던 만큼 가장 많은 수의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나머지 항목은 이렇습니다. 물론 문제용은 대부분 자료 제시형 문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별력 요소를 살펴보시면 다지선다형, 제시된 항목들 가운데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방식으로 변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항 예시를 보시면 항목들이 기역부터 시효까지 나오는데 그 항목들이 모두 다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선지들입니다. 그 가운데 3개 선지만 맞을 수도 있고 5개 선지가 올바를 수도 있어서 변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뒤에도 같은 문항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보기에 외부 작품 연계했고요. 그 연계된 외부 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묻는 진수들을 주었는데 심지어 5가지 항목 가운데 2개만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모두 다 올바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변별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별력 요소로 늘 나오는 것이 복합제재. 이때 복합제재는 학교에서 제시했던 시험 범위 지문뿐만이 아니고요. 외부에 연계된, 뒤에 보시겠지만 외부 연계된 작품들과의 제재를 엮어서 공통점과 차이점, 물론 내용과 형식 모두 묻습니다. 세분화된 선택지라는 건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정보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변별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작품의 연계. 이번 시험이 대진고에서 변별력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자 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외부 작품 가운데 고전 문학도 있고 현대 문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학생들에게 낯선 작품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문항 예시를 보시면 먼저 복합 제재의 경우에 학교에서 제시한 제시문만으로 그 2작품 또는 3작품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상의 특징 또는 표현상의 특징, 각각 내용상의 특징과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을 모두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소재의 기능까지도 함께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가 나오고요. 역시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도 함께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면 이미 제시한 학교 지문 이외에 보기에 새로운 작품을 제시하고 역시 2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이런 문제 유형들,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작품들 2개 이상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시조가 학생들이 흔히 보는 익숙한 시조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요. 뒤로 가시면 상춘공 역시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낯선 작품은 아닙니다. 선택지는 다양한 유형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각 구절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외부 작품을 연계하긴 하되 만원사, 유배문학인데요.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유배문학은 없었지만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누앙사, 양반 사대부의 가난으로 인한 고충을 담고 있는 누앙사의 내용상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만원사의 한 장면을 끌고 들어와서 선택지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각 작품, 2작품의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나 소재의 기능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함께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별력의 요소로는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처럼 형식상의 특징을 담고 있는 진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내용상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각각 두 작품의 역시 식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가와라라고 해서 이미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제시했던 지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했지만 뒤에 가시면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낯선 작품, 혈육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낯선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이 가장 낯선 작품인데 이걸 제시하고 소재의 기능의 적절성을 묻고 있습니다. 단지 소재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소재를 통해서 촉발되는 화제의 정서나 화제의 태도까지도 모두 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은 논술문항인데요. 역시 전체는 한 문항이고 시점이 배정돼 있지만 두세 개로 세분화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부분 점수를 활용해서 변별력을 주고자 합니다. 보시면 하나의 발문이긴 하지만 항목을 보시면 전쟁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 3개 3점 배정되어 있고요. 자, 가에 쓰인 표현법이 1개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역시 3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시어 4개를 쓰라고 해서 4점. 이렇게 항목별로 논술이라기보다는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특징은 내용 파악과 더불어서 이 소재의 기능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변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1등급 대비 전략은 늘 말씀드리는 항목인데요. 언제나 강조드리는 건 수능 문제 해결력을 위한 학습, 즉 시험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제재가 아니라 다양한 제재,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이번 시험에서도 보셨듯이 학교에서 제시한 지문 이외에 외부 작품을 연계하고 그 외부 작품도 낯선 작품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문제 해결력 가운데 문제 해결력은 물론이거니와 지문에 대한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것이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